반갑습니다. 펭귄장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제기되고 있는 중국 기업의 디폴트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무슨 기업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테더와 연관성이 기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어서 쉽게 지나칠 뉴스는 아닐 듯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야기가 투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쇼트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리만 브라더스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보다는 이런 매크로적으로 보셔야 하는 이슈니까 단기적으로 비트가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렸다에 이 뉴스는 연관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부채는 600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면 위에 떠오른 중국 기업 에버그랜드의 부채는 300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던 중국 쪽에서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공동 부유론으로 인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있었겠지만 작년 말부터 자금줄이 줄어들면서 경영은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부동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은 순환되지 않았으며 악화되다가 부채 한계까지 다다른 상태고요. 현재는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기업이니까 미국처럼 전 세계 증시를 출렁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테더가 이러한 에버그란데로부터 백도어 파이낸싱을 받고 있다, 즉 뒷돈을 받거나 자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테더 측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의혹만 무성한 상태이고요. 실제로 테더 회계감사 보고를 보면은 여기에 커머셜 페이퍼 CP, 이 CP 기업어음에 해당하는 자금이 약 33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어음의 레이팅, 이 등급이 전부 A등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면은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하지만 지금의 의혹은 제가 바라본 시선이 아닌 이 코인베이스의 전문 또는 공식 입장이나 전문 분석가 입에서 나온 점임을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팩트는 아니지만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테더가 장에 영향을 안 주는 수치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에 USDC와 바이낸스 USD, 바이낸스 달러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테더의 점유율이 현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테더가 유동성이 생겨서 급하게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 회계상 액수가 최하값, 이 값과 비교를 해본다면 최하값에 해당하긴 하지만 디지털 토큰 자산인 2조, 이 매물을 고려해 본다면 결코 파급력이 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300조 기업의 디폴트라면 테더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 비트는 미 증시, SP500이나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는 잘 따라가지는 않지만 하락할 때는 귀신같이 커플링 되기 때문에 또는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면 결코 쉽게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위기는 중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이 에버그란데를 살리기보다 구제에 나서기보다는 파산을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이슈가 단기간에 시장에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예상에는 10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제금융을 하겠다 아니면은 파산이다, 디폴트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빅쇼트다 아니면 이 뉴스는 괜찮다라는 관점보다는 정말 주의 깊게 조심하셔야 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단기 매매를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또 실시간 호재와 뉴스들을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지나쳐도 되는 뉴스들과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뉴스가 있고 이번 뉴스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뉴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중국 기업 ETF로
이 부분에서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현재는 물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미넌스는 알트코인 시장이 약세로 흘러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권인 이 40%를 쉽게 못 뚫고 못 내려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내려가지 못한다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장세가 기우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쪽에서는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를 키신다면은 이전과 다르게 대부분이 5%, 6%, 7% 이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상 2포인트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들캡과 라지캡 장에서는 약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되는 로우캡 입장에서는 횡보 시에는 도미넌스 횡보 시에는 좋은 장이 나올 거고요. 간간히 잡코인 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업비트를 봤을 때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히드라나 아크, IOST 같이 이런 코인들로 수급이 몰리거나 아직까지 지갑을 닫고 리브랜딩을 미루고 있는 BKABC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도미넌스상 변경점 없이 이 바닥에서 계속 머문다면은 미들 라지캡의 상승이 아닌 현 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이 박스권 돌파 그리고 이 첫 매물대 상단도 돌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았을 때는 현재 횡보 구간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좋으며 앞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2포인트에서 고점을 높여놨으니 앞으로 눌림목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전 고점, 이 고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약세 횡보는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보다는 하루 정도가 길어졌고요. 앞으로 박스권 돌파가 증명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되돌림 수치상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382 구간인 49K부터 50K를 저항 부근으로 체크하면서 장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과 에버그란데 여기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자료 못 보실 수도 있으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